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그럭저럭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48번째 시간이자 어린 왕자 마지막 시간으로요. 어린 왕자 21단원을 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제목은 길들이는 것과 의식에 관한 것인데요. 건강한 음식의 습관을 들이는 것과 기다림의 미학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린 왕자 하면 여러 장면이 떠오르지만 꼭 잊지 않고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자신에게 놀자고 청하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들지 않아 가지고 너와는 놀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내용 말이죠. 처음엔 낯설지만 서로 길들임으로써 잊을 수 없는 각자의 존재가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어린 왕자는 자신이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되죠. 여우가 어린 왕자의 별에는 사냥꾼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희망을 품다가 닭도 없다라는 말에 실망하는 장면도 좀 인상적입니다. 이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여우를 잡으려고 하고 자신은 닭을 잡으려고 하는 변화없는 반복적인 삶이 단조롭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신을 여우를 길들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 밀밭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길들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자기를 길들인 다음에 자기가 밀밭을 보게 되면은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말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밀은 알갱이를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어서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 왕자를 알기 전까지 빵을 먹지 않는 여우에게 밀밭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금발을 가진 어린 왕자를 알게 된 이후 황금 물결 일렁이는 밀밭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여우에게는 빵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들이려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다가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찾아오라는 말도 있지 않죠. 소위 단조롭던 시간의 차별화와 기다림의 미학을 말하는 내용이죠. 사냥꾼이 매주 목요일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기 때문에 그 목요일이 여우에게는 사냥꾼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휴식 같은 날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면서 말이에요. 가령 어린 왕자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온다면은 그는 3시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의 비밀을 말해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지.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다 라고요. 이 어린 왕자 21단원을 보면서 다시 떠오른 게 두 개의 한자 사자성어예요. 고통이 다하면 달콤한 미래가 온다라는 고진감래나 반대의 의미인 즐거움이 다하면은 고통, 슬픔이 온다는 흥진비례죠. 음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극적이고 진하고 달콤한 맛을 계속해서 즐긴다면은 그 맛은 단조로운 맛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쁨이 다하면 슬프다. 여기서는 슬프다라는 표현보다는 단조로움과 무미건조함이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맛을 못 느끼니까. 맛집은 더 이상 맛집이 아니고 남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는 음식에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다면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어린 왕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장미꽃이 세상에 한 송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구에 와서 수만의 장미꽃의 존재를 깨닫고 우울해져서 풀밭에서 울던 어린 왕자를 떠올려 보죠. 그런데 다시 길들이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꽃가게의 수많은 장미들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맛으로 비유하면은 내가 길들인 나만의 단맛을 찾게 되면은 무수한 뻔한 단맛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고통을 감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즐거운 기다림이 끝나면은 정말 즐거운 순간이 온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소풍 전날의 설레임, 연휴 전날의 뿌듯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림의 미학이나 미덕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주중에는 담백한 음식을 먹다가 주말에는 조금 진하고 달콤한 음식을 먹는 거죠. 또한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염려가 된다면은 나가서 이게 단순한 염려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불면증이 원인이 된다고 본인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씩 농도를 줄이는 습관을 가져보고 또는 커피잔의 크기를 바꿔보는 거죠. 이것은 주식이나 간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별빛이 보고 싶다면 다른 불빛들을 꺼보고 불빛이 적은 산속 같은 걸 찾으면 별이 잘 보이겠죠. 또한 차를 운전하면서 빗소리를 느끼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엔진 소리를 꺼보는 것처럼 말이죠. 단맛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독돼서 끊지 또는 자제하지 못했던 음식이나 음료들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느낌과 동시에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맛과 행복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히 자주 먹을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비만이나 당뇨 등의 치명적인 음식들을 그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음식을 잠시 줄였다가 멀리 했다가 다시 먹게 되면은 거의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두려워서 감히 다시 그 음식들을 전처럼 자주 먹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뻔히 아니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끊어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장미의 가시가 가지는 속성을 깨달았다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됐을 테니까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렸지만 단맛의 가시가 혈관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령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 없다면 그것을 계속 쳐다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아쉬움이나 회한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느낄 필요도 없고요. 미련이 없을 테니까. 왜? 계속 쳐다보면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어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그 제목은 곤이불학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서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본 강좌에서는 비만이나 당뇨로 판정받아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